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뮤지컬 광염 소나타의 배우 김경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저 지난번에 우리 정동화 씨와 인터뷰를 나누고 바로 연습실에 들어서는 김경수 씨를 뵀었는데 이번엔 또 광염 소나타로 관객들을 만나신다고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예술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뭐 작곡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작곡가들의 네. 소설 이름으로 네. 광염 소나타? 그 소설을 뮤지컬화한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요. 네. 모티브가 되었죠. 그 소설 광염 소나타에서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과 방향이 달라요.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질문을 던져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술, 최고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설령 혹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서 최고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괜찮다, 난 인정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김동인의 소설이라면 저희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적인 잣대, 기준, 세상의 어떤 생각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살인 행위, 그건 그것대로 죄를 벌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뮤지컬의 이야기예요. 광염 소나타 제5악장 돌체 루징간도 부드럽고 다정하네. 비록 얼룩진 악보에는 슬프고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 내가 일단 공연합시라고 널 받아준 줄 알아! 투레스토 예전에 신선했던 나의 멜로디 소나타를 완성해. 생애 처음 느낀 이 완벽했던 선율이 우연한 살인으로 만들어진 곡이라니. 예술가, 특히 음악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김경수 씨가 맡은 배역은 어떤 배역이에요? 작곡가죠. 이제 뭐 극 중에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지만 피아니스트가 절대 아니라는 점. 예.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곡가는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숨은 실력자인 거죠. 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면 제이는 이제 제 친구죠. 저는 제이의 오랜 친구.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감을 받아서 늘 곡을 써왔었던 관계인데 이제 저와 이제 어떤 마찰이 생겨서 이제 떠나게 되고 K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 K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 재물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죠. 제이를 만나면서 그 예술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사실. 셋이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 나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흐마니노프에서는 지금 또 달 박사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건 또 작곡가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 선택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제 친구인 제이의 일기장의 내용을 이제 양식으로 이용을 해서 극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대사를 하고 왜 이런 상태에 있고 왜 뭐 혹은 화를 낸다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불친절한 극일 수도 있어요. 저희 극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배우로서 그런 어떤 자기가 그 작품의 배역에 이렇게 투영이 되고 깊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하신다면서요. 어, 극 중에서 어느 네.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아하.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씩 배워서 뭐 기타가 됐든 피아노가 됐든 그냥 조금씩 다룰 줄은 아는데 지금 광염 소나타에서 제게 주어진 어떤 숙제가 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어떤 피아노 연주가 실력이거든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코드를 약간 다룰 줄 아는 정도였더니 지금은 이제 막 풀어서 오. 하는 연주들을 조금씩 하거든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 사실. 무서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잘 소화해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무대 울렁증도 있다고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오히려 또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무대에서 네. 나를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관객들인 것 같아요. 관객들. 네,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무대, 이 공연을 위해서 제가 첫 등장했었을 때 제일 최초로 느껴지는 공기는 관객들의 어떤 기대 혹은 뭐 걱정, 근심, 하여튼 그들의 감정이 제 최초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반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관객들을 내가 조금씩은 설득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분을 느꼈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결국 그 두려움을 잊게 해주고 또 제가 설득력이 있는 사람 배우 역할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관객분들이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친하게 지내는 그런 팬들 있으신가요 혹시? 요즘 공연은 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보시지 않죠. 그렇죠. 네. 여러 번 보죠. 뭐 소위 이제 회전문이라는 네, 네, 표현도 네. 쓰시죠. 네. 그래도 한번 보시고 또 다음 날에 계실 때도 있고 또 언젠가 또 제가 관객과 이렇게 컨택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네. 저분 오셨네? 약간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오셨는지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예. 또 같은 분이 계실 때가 네. 있어요. 오. 그러면 사실 또 그것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다르게 해야 되나?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공연이 있을 때도 있고 네. 아니야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었던 방향을 꼭 지켜야 돼. 네. 하면서도 딱 눈이 마주치면 흔들려요. 제가. 저분이 또 계시네. 뭔가 또 신선함을 바라진 않으실까. 어.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 광염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음악가들, 예술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관객들한테 더 짙게 어떤 걸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악가나 작곡가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피아노 연습 외에 정서적으로 혹시 네. 음악인으로서 좀 예술인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요즘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요. 경청이거든요. 경청. 근데 그건 사실 배우에게도 큰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야 극은 또 그만큼 잘 가거든요. 네. 이 역할 역시 네. 제이라는 한 안타까운 작곡가의 이야기를 제가 잘 구현해 줘야 네, 되거든요. 네. 잘 설명해 드려야 되고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염 소나타에서 다양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넘버가 우리 배우 김경수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권하고 싶을까요? 너의 존재라는 곡이거든요. 제이의 솔로곡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 듣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회피하고 외면했었나? 이 친구의 심정을 몰랐다라는 게 너무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드는 곡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대 위에 현악 연주자들이 함께 계신다고 네네네. 알고 있어요. 네. 그 뮤지컬 넘버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적인 그런 세션이 아니라 그런 현악을 반주로 했을 때의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때요? 넘버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든 건가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약간 현악이 들어가는 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사실 안정감에 있어서는 MR이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정확한 박자를 저도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 되니까. 네. 하지만 라이브 연주는, 특히 뭐 현악이 들어가는 연주는 정말 제 호흡을 많이 따라와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신선한 어떤 공기를 그들도 함께 신선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네. 약간 생기가 돋는 것 같아요. 그 공연이. 그 현의 울림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제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선율로 그 울림으로 표현을 해줄 때 제가 굳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악기들. 가장 사람이랑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현이 딱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네. 김경수 씨가 무대 위에서 어떤 배우로서 이렇게 딱 표현하려고 하는 그거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 진짜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장면을 우리 관객들이 목격하실 수 있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진지하세요 얘기하시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 좋아요. 관객들이 밑을 좀 김경수 섞을까요? 씨의 아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더 이거 꼭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분들이 네. 광염 소나타를 통해서 좀 무대 위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지 특별히 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관객으로 꼭 와주시죠. 특별히 권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소외감 느낄까? 네,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네. 뭐 남녀노소 네. 다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요? 예술을 사랑하고 무대 위에 김경수의 그 작은 떨림을 느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광염 소나타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이 뮤지컬 광염 소나타의 김경수라는 배우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서 볼게요. 네. 작은 떨림이 느껴지는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어요, 진짜. 진짜요? 근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아날로그 감성에 담아낸 로봇들의 이야기,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우산 속 함께 걷던 우리. 그거 영화에서 나온 장면 아니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성공적으로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풍경 속에 낯설은 너. 레코드 플레이어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임스는 이게 그 어떤 최신 오디오보다 낫대요. 제임스? 제 친구요. 아, 옛날 주인이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가까운 미래 어느 날 구형이 되어 버려진 채 홀로 살아가는 두 로봇을 통해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 고립되고 단절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단 3명의 배우만이 출연하지만 이들의 존재감은 무대를 가득 채우며 사랑스러운 이야기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불러줘 착한 우리 올리버 나의 친구 올리버 네가 있어 난 참 좋구나 언제까지고 항상 내 곁에서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렴
고맙다 올리버 고맙다 올리버 고맙다 올리버 고맙다 올리버. 원정원의 뜨거운 시선, 어쩌면 해피엔딩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순도 100% 로봇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옛날 주인을 찾아갈 거라고요? 친구! 꼭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면 주소를 잃어버렸거나 한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미래인 21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인간과 동일한 구조의 신체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평생 사람을 돕다가 쓸모를 다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는 우연히 마주한 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금씩 가까워지죠. 두 로봇은 함께 제주도 여행길에 오르며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끝내 사랑이라는 인간 고유의 감정까지 배우게 됩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사랑 이야기라는 설정을 통해 더 애절하게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인간처럼 감정을 계산하지 못하는 로봇이 갖는 순수함 덕분에 극중 로봇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랑인 건가 봐. 어쩜 정말 이게 그게 맞나 봐. 몰랐지만 나도 할 수 있나 봐. 난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이 사랑이라는 거.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어쩌면 해피엔딩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따스한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2년 초연한 무비컬 번지점프를 하다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만들어낸 박천휴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인데요. 두 창작자는 담백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세련된 글과 음악으로 관객을 매료시키고 있죠. 이 작품은 로봇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특유의 아날로그적 방식 덕분에 더없이 따뜻한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로봇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 속 작은 방 안에 있는 턴테이블과 레코드판, 재즈 잡지, 화분 등의 오래된 물건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로봇들의 일상이 익숙한 풍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여기에 턴테이블 소리와 재즈의 멜로디, 피아노와 현악 어쿠스틱으로 듣는 라이브 음악까지 더해지면서 객석을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련한 향취를 전하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거죠. 되기도 해 몰랐던 행복들을 함께 찾게 해줘.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어쩌면 해피엔딩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흥미로운 로봇 연기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극을 이끌어갑니다. 5시간 37분째야.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8시간만 더 이러고 있자. 나 정말 좋단 말이야. 나도 좋은데 우리 너무 오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린 손과 팔이 저릴 일도 없으니까 이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돼. 오늘 밤 이러고 충전할래? 이들은 평소에는 사람과 다름없이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 기계로 전락하는데요. 또한 특정 단어에 특정 대답을 내뱉는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며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죠. 무대를 장악하며 로봇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옛 주인을 기다리며 홀로 살고 있는 헬퍼봇 5 올리버 역으로는 김재범, 정문성, 정욱진이 등장하죠. 똑똑하고 명랑한 헬퍼봇 6 클레어 역으로는 전미도와 이지숙이 출연합니다. 고요해졌던 것 같아. 무대에는 두 로봇 이외에 한 명의 멀티맨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올리버의 전주인 제임스에서 우체부, 모텔 주인,
클레어의 충전기를 고쳐주는 존으로 변신하죠. 이 역할에는 팬텀싱어로 큰 인기를 얻은 고훈정과 다양한 작품에서 연출로 활동하다 오랜만에 배우로 돌아온 성종완이 맡아 호연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도 80점입니다. 로봇을 통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전하는 해피엔딩의 새로운 의미. 너와 나 잡은 손 잡고만 내가 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기대어 내게 안기어 너를 보며 행복한 그런 나야 얼만큼이든 내게 주어진 그만큼 다 사랑할게 네 곁에서 나 멈출 그때까지만 불가능한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 소년의 기적 같은 실화, 연극 주먹쥐고 치삼입니다. 내 수업 시간마다 나가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뮤지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소년 치삼. 어느 누구도 그의 들끓는 열정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치삼이 화재 사고에 휘말리면서 전신 화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지는데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가 나의 길을 가네 이 몸 산산이 부서진데도 날 막지 못하리 당신의 무대를 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삶이 다하는 날까지 꿈을 향해 도전하기로 하죠. 연극 주먹쥐고 치삼은 불의의 사고로 삶이 뒤바뀐 이동근 PD의 실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전에 했던 핑계들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연극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꾸지 않은 제 과거, 나 스스로 합리했던 그런 모습에서 느꼈던 후회를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연극을 선택했던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의 도전에 동참한 많은 이 중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장원영의 출연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하나의 어떤 장면을 보고 살짝이라도 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우가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객석에서 이동근 PD님이 이렇게 웃으시고 계실 때는 진짜 이거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음악 나오잖아요. 다 같이 추는 거. 이렇듯 한 뜻으로 뭉친 그들의 무대는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 약속했던 거 잊은 건 아니지? 나중에 같이 뮤지컬 하자고 했던 거 한편 치삼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뮤지컬 제작에 돌입합니다. 뭐야? 진짜 없어? 없다니까요. 참나 문지삼 이 새끼 이거 화상당한 걸로 동정심이나 자극하고 말이야. 다들 거기 넘어간 거 아니야 지금? 문야! 돌연 치삼이 제작비를 가진 채 사라져버리고 공연을 준비해온 사람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모두의 희망이 담긴 치삼의 특별한 무대는 무사히 막을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란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단 하나의 무대. 공연은 이번 달 28일까지 새우아트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감춰둔 흑백 기억의 상처들. 과거와 현재가 맞물린 수묵화 같은 이야기. 연극 팻마루가 있는 집입니다. 한 남자가 오래전 세상을 떠난 형의 기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자신의 옛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거친 역사의 경랑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할머니부터 무책임한 술주정배기 아버지, 삶의 모진 풍파를 견딘 어머니, 저항의 시절을 살다 먼저 떠난 형까지. 그는 과거 인물들과 같은 공간에 공존하며 그들의 지난 이야기를 되새기죠. 극은 심각한 갈등 구조를 지니고 있진 않지만 주인공이 조우하는 인물들의 일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대에 그려지는 과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들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정서적 울림을 공유하기도 하죠. 불화했던 시대에 건네는 화해와 애도의 국화꽃. 공연은 이번 달 2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우리 올리버, 나의 친구 올리버, 네가 있어 난 참 좋구나. 언제까지고 항상 내 곁에서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려. 고맙다 올리버, 고맙다 올리버.